스스로의 자아도취되어 역사상 최초이자 최고 올림픽이라 자화자찬하는 파리올림픽이 성황리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미 기대했던 목표인 금메달 5개를 조기에 달성하고 금맥을 더 캐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요. 한국은 예로부터 소위 전투민족으로 칼로 찌르고 활과 총으로 쏘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는 말이 우스갯소리로 들릴 정도로 펜싱, 양궁과 사격은 한국 선수들이 꽉 잡고 있기도 하죠. 실제로 많은 금메달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중 양궁은 특히 한국 출신 감독을 많이 데려가는 편입니다. 단순히 훈련 내용이나 과정만 베껴서는 도저히 한국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수십 년간 확인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후진국들이 본색을 드러냈다가 국제무대에서 그야말로 개망신을 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도가 한국에서 훈장까지 받을 정도로 레전드인 백운기 감독을 모셔가더니 입국하자마자 경질 통보를 내린 겁니다. 인도인 코치들만 카메라에 잡혀 모든 것이 인도인의 위대함 덕분이라는 여론몰이를 하고 싶어서였는데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앞으로 다가올 올림픽 유치 경쟁에 뛰어들겠다며 하계올림픽 종목을 순위권으로 올리는데 인도인의 파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웬걸 결과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사필 규정으로 인도인들 발등에 자신들의 활을 쏘고 말았던 겁니다. 심지어 스승을 배신하고 모욕한 다음 죽을 4점을 쏘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외신의 조롱을 받을 정도로 처참했는데요. 사실 지금에야 우리가 이렇게 욕하지만 인도는 최근 2년여간 실력이 급부상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한때 한국인 감독을 모셔간 또 다른 나라인 중국과 함께 한국 대표팀 선수들을 흔들리게 만들 정도로 발군의 실력을 자랑하며 국제무대에서 동분서주하게 움직였던 인도 대표팀이었기에 이번에도 충분히 메달을 기대해볼 만한 수준이었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남녀 할 것 없이 모든 국가대표팀 시작과 동시에 광탈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올림픽 개최를 맞아 또다시 파리에서 불고 있는 한국 양궁이라는 또 하나의 K브랜드의 저력을 다시금 실감할 수 있는 이런저런 일화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을 선망한다며 한국인 감독을 모셔갔음에도 인도처럼 토사구팽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또 프랑스처럼 잘 대우하는 경우도 있으니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더불어 외신에서 지적한 대로 인도에게 거의 기술 이전급으로 공격적인 수출기를 열어둔 한국의 방위산업의 위기에 대해서도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인도 양궁 대표팀 여자 양궁이 첫 경기만에 광속으로 탈락했습니다. 인도 여자 양궁 대표팀은 나폴레옹 묘지가 있는 앵발리드 앞 양궁 경기장에서 단체전 8강전 문턱을 들어서기도 전 네덜란드에 무려 0대6으로 대패했는데요. 1세트에서 51대 52로 밀린 인도 대표팀은 2세트에서 6점을 2번이나 쏘면서 49대 54로 밀립니다. 3세트는 형편없는 마인드 컨트롤 실력을 들키고 말았던 세트였습니다. 첫 발도 4점을 쏘면서 완전히 흔들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결국 인도 대표팀은 세트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준결승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죠. 반면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은 짱짱했습니다. 4강에서 인도 대표팀을 밟고 올라온 네덜란드를 통쾌하게 잡고 결승전까지 착착 올라갔거든요. 이로써 한국은 1988년 서울대회부터 2020 도쿄대회까지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10회 연속으로 올림픽 단체전 금메달을 수확한 올림픽 역사상 대기록도 작성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번 인도 여자 대표팀의 탈락이 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인 감독의 존재가 그냥 앉아 코칭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스스로 증명했다는 겁니다. 네덜란드와의 8강전에서 1세트는 1점 차 패배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썩 잘했죠. 그런데 2세트부터는 갑자기 6점을 2번이나 쏘며 집니다. 3세트는 멘탈 관리 측면에서 완전히 바닥을 찍으며 흔들렸죠. 첫 발에서 단 4점, 외신이 말하는 배신자의 죽음에 4점을 쏘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7점 차로 패배했고요. 백 감독의 지휘 없이 첫 경기에 나섰던 인도 대표팀은 결국 이날 세트 점수를 단 1점도 따내지 못하며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고요. 인도 현지 매체 역시 통탄합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지는 이번 인도 대표팀의 첫 경기 패배에 대해 인도 여자 양궁의 파리올림픽은 실망스러운 기록만 남긴 채 끝났다. 노련하다 생각한 에이스 선수 디피카 쿠마리와 안키타 바카시 3세트 중 2세트에서 50점도 넘기지 못하며 처참한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양궁 스타 디피카는 최대 60점 중 48점에 그쳤다. 한국인 백운기 감독을 배신한 대가가 이렇게나 클 줄 몰랐다고 논평하기도 했죠. 인도인 대표팀 코치 역시 같은 평을 내립니다. 푸르니마 마하토 인도 대표팀 코치는 인도 선수들은 세계적인 양궁 선수들, 특히 한국 양궁 선수들이 갖고 있는 강한 정신력을 갖지 못했다고 인정하는데요. 갑자기 투구의 발뺌과 남탓을 시전합니다. 강한 바람이 원인이었다. 결국 바람의 방향을 판단하고 활을 쏘는 데까지 평소보다 시간이 걸렸다. 오랫동안 활 시위를 잡고 있을수록 긴장감이 더해졌을 것이다. 인도 대표팀은 위대하지만 운이 따르지 않았다라고요. 도통 속내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런 인도 양궁 대표팀의 순환은 남자 단체전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인도 남자 대표팀은 8강전에서 하수 트리키에에게 2대6으로 패했는데요.
역시나 2세트부터 무너졌습니다. 1세트에서 세 번째 주자인 베테랑 라이타룬딥이 7점을 쏘는 부진 끝에 1세트를 내줬고 2세트에서도 8점만 내리 3발을 쏘며 끌려갔죠. 3세트에선 튀르키예가 7점을 한 차례 쏘며 실수하는 덕분에 기사회생했지만 4세트에선 상대가 10점을 4차례나 쏘는 기염을 토하며 결국 인도는 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사실 저는 인도 여자 양궁에 지는 걸 보면서도 남자에서는 선전할 수도 있다는 예상은 했습니다. 인도는 남자 리커버 종목에서 한국에 이어 세계 랭킹 2위일 정도로 꽤나 수위권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결과는 한국인 감독을 배신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패배로 마감했습니다. 사실 인도는 우리 백운기 감독에게 그런 대접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백 감독은 한때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 감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런던에서 기보배 선수와 함께 환호하던 사진을 찍힌 감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백 감독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여자팀 코치를,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여자팀 감독을 역임하며 금메달 4개와 은메달 1개를 일궈낸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에게 15억 명 세계 인구 최대국인 인도에서 이번 파리 올림픽에 출전할 인도 양궁팀 총감독을 맡아달라는 부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2년 전 현지에서 생활하며 그저 그런 실력의 인도 대표팀을 세계 수위권 팀으로 끌어올렸죠. 그러다 며칠 전 올림픽 개막을 위해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호텔에 여장을 풀고 올림픽 경기장과 선수촌 출입 신분증인 AD카드 발급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인도올림픽위원회로부터 백 감독의 AD카드는 애초에 발급 신청이 되지 않았다며 대신 바로 그날 이미 예약된 인도 귀국 비행기 티켓을 가져가라는 통보를 던진 겁니다. 더 이상 양궁 대표팀 감독 역할을 할 필요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정확히 말하자면 감독 역할에서 면직됐다는 황당한 해고 통보였죠. 파리에 모인 전 세계 외신 기자들이 주장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인도 자력으로 양궁 대표팀 개발에 성공한 모습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싶었다. 중계 화면에 인도 대표팀이 승리할 때 한국인이 잡히지 않길 바랐다는 겁니다. 참 여러 생각이 듭니다. 몇 주 전 인도 축구대표팀 감독 부임설이 돌았던 박항서 감독의 희안으로 이런 모욕의 위험을 피했다는 생각도 들고, 또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미리 예약된 티켓을 쥐어주며 집으로 돌아가라는 안내를 받았을 때 백 감독의 분노에도 공감이 되죠. 백 감독은 굴욕과 모욕을 당했다는 생각에 너무나 황당하고 분하다. 지난 2년간 가르쳐온 인도 양궁 대표팀 선수들에게 마지막으로 올림픽 경기 전술을 메신저로 보내줬다. 다시는 인도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고 인도 도착과 동시에 한국으로 귀국할 것이다 라고요. 그런데 사건의 진상을 좀 더 들여다보니 백 감독이 이렇게까지 분노한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인도 양궁 대표팀 코치, 감독에게 할당된 출입증은 총 6장인데 인도인 남녀 대표팀 감독 2명과 기존 코치진 등 원래 계획된 인물을 제외하고 인도 양궁협회장의 개인적인 지인인 물리치료사와 심리상담가가 백 감독의 비표 몫을 훔쳐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자연히 감독이 올림픽을 위해 달려온 모든 노력을 철저히 부정당하고 그대로 쫓겨난 것은 세계적인 토픽이 되는데요. 한 영국 기자는 한국 감독들은 한국을 금메달 리스트로 만든 기술을 전 세계에 이식해왔다. 인도 실력이 급상승한 것도 결국 다 한국인 감독 덕분이었다. 하지만 이제 인도 양궁협회는 백 감독에게 빼먹을 수 있는 기술은 죄다 빼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한 것 같다라는 기사를 내기도 했죠. 또 다른 미국 기자는 촌철살인 한마디를 날립니다. 인도를 경험하다 보면 중국은 양반이다. 앞으로 스포츠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인도나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무분별한 기술이식은 스포츠를 비롯해 그 어느 것이라도 함부로 전수해서는 안 된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국인 외신 기자는 한국이 최근 인도에 너무 많은 군사기술을 수출하고 있다. 인도,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등 우방도 적도 아닌 애매한 관계의 국가들과 계약하고 거래할 때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특히 방산기술처럼 국방에 직결된 문제를 다룰 때는 더 중요하다. 인도는 이른바 K방산의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했고 K9 저주포나 전차를 수출하며 기술 이전까지 이어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기술 유출에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날리기도 했죠. 참 이런 사건을 보면 참으로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스포츠를 통해 인류가 하나 되고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서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각국의 프로모션에 집중하다 인도 사태가 일어났으니 말입니다. 이제 어떤 분야가 됐든 우리의 소중한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할 때는 더 신중해야 할 것이라는 교훈도 얻었고요. 요즘 양궁, 사격하며 태권도에서도 그렇고 동계 빙상 종목에서도 그렇고 국제 무대에서는 심심찮게 한국인 감독이 관찰되곤 합니다. 우리 한국인 감독들의 저력에 감동하며 또 주의를 요하고 동시에 우리 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